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요. 탈단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요약을? 7단원 처음부터 하나요? 7단원 처음부터 한다고 치면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라고? 기억나? 그러니까 삼각함수 맨 처음 배웠던 거. 호도법. 그렇지, 호도법. 간단하게 파이 라디안은 180도. 두 번째, 부채꼴 공식들. L은 R세타, S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그리고 나서 일반각 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이건 회전수 플러스 세타 도.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면은 2n 파이 플러스 세타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던 겁니다. 일반각. 그리고 삼각함수의 일종의 정의였죠. 삼각 B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에서의 예각에서만 허용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고 이제 모든 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각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의 하나 있었죠.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지? 정의가 그러하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10초선이라고 해서 X축형의 방향, 적당한 동경 반직선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어서 이 원의 반지름을 R,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R자의 원이 이 동경과 뭐 A, B에서 만났다. 이 이루는 각을 X라고 했을 때 각각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반지름과 좌표값으로, 그렇죠? 반지름과 좌표값으로, 좌표값과 좌표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 그렇게 정의했으니 자연스럽게 무엇도 같이 따라온다. 각각의 사분면마다 삼각함수의 부호도 따라온다 라고 해서 얼, 싸, 탄, 코까지 얘기를 했던 게 7단원. 나 지금 이거 안 보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 안 보고 하잖아요. 뭐 7단원, 8단원, 그 7, 8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를 내가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니잖아, 보다시피. 이렇게는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참고로.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친구도 몇 명 없어요. 막상 시켜보라고요. 너 오해원지 기억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고 다들. 8단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인가 뭔가 뭐 그런 거였죠? 그렇죠? 기본 성질. 그렇죠?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 배웠던 게 제곱관계.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에 더하면 1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상제관계. 이름은 물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식은 기억나야 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약간 상용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도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인수분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90도 몇 개 플러스 세타 또는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라디안. 이게 중요했던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한번 붙여보자. 사인 120도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기계적으로 붙여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했던 게 일단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그치? 짝수면은 그대로 쓰되 홀수가 나온다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고치고, 탄젠트를 물어본다면 이거를 역수 모양으로 고쳐라. 이 각자리에는 이 세타를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냥 세타 쓰고 나서 얘의 부호를 정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사분면, 각 사분면마다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가 나오는지 그때는 편의상 세타를 편의상 예각 취급해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 고치는 연습만큼은 최소한 숙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 한 50회 이상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고치는데 한 개당 10초 이내로. 원래 외우면 정말 좋아요. 외우면 정말 기계처럼 외우면 정말 좋은데 내가 거기까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이렇지.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하니까 얼마 나와. 그쵸? 솔직히 숙달하면은 3초, 2초도 가능해요. 분명히. 그쵸? 예. 그렇게 숙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이 나중에 가면은 많이 요구해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쫓아가려면은 어쨌든 연습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이것만 시켜가지고 틀리는 친구들 막 때린대요. 옛날에 그 중학교 4학년 애들 근의 공식 못 외우는 애들 막 때렸어. 근의 공식 중요한 거 알잖아. 너희 중요성 알 거 아니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기에서의 관계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치? 곱셈 공식, 변형 공식들 얼마나 중요해. 그치? 그런 거 애들 때리면서 했단 말이야. 내가 뭐 애들 때리고 싶어서 때렸겠니? 중요하니까 얘들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건 우선순위로 외워야 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에서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거 갖고 대부분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사인 120도, 코사인 240도 이런 거 엄청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이게 8단원 내용이었고요. 9단원이 뭘 배웠다? 삼각 함수의 그래프. 9단원 삼각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뭐 많이 하진 않고요. 최소한 여러분이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cosine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일단은 한 50%는 성공한 거다. 일단 원리까지 알면 정말 좋고 그 원리를 잘 이용하여 그래프가 어떤 대칭관계에 있고 어떤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지까지 다 이해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일단 최소한의 그래프 어떤 모양? 사인은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이거 왜 이러냐? 처음으로 돌아오는 데까지의 이 길이를 보통 주기라고 부르는데요. 사인은 기본적으로 2파이가 주기입니다. 한 바퀴 360도고요. 그 절반 파이, 그 절반 2분의 파이, 그 절반 2분의 3파이 값에 대해서 각각 0일 때는 0, 2분의 파일 때는 1, 파일 때 다시 0, 2분의 3파일 때는 마이너스 1, 2파일 때 0 이런 모양이 반복되는 거고 요 한 조각이 다 대칭된 모양으로 존재하는 거다. 4개가 다 사실상 합동인 도형들이다 라고 해서 한 조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이 길이를 3등분하여 첫 번째 3등분한 조각은 6분의 파이 조각, 두 번째 3등분한 것은 6분의 2파이인데 6분의 2파이라고 쓰고 3분의 파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 전체 길이를 다시 반으로 쪼갠 각 4분의 파이라는 요 세 개의 특수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30도, 45도, 60도죠. 이 세 개 각에 따라서 사인일 때 높이는 얼마까지? 2분의 1.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90도 가장 정상은 꼭대기 1이다 라고 하는 요 그림이 똑같이 반복되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인 그래프다. 물론 내가 이만큼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반복되는 함수라서 이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좀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과 같이 사인 그래프를 그렸더니 원점 대칭이네, 이거는 기함수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다.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코사인 그래프는 0,1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 최종 다시 올라가는 이 정상까지의 이 길이가 한 주기로서 이 주기 역시 마찬가지 2파이고 이 절반값이 파이, 이 절반값이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로서 최고 정상 자리는 1, 가장 낮은 자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역시 주기함수 반복되는 그래프라서 이 좌우로도 계속 무한 반복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그랬을 때 나오는 이 한 조각 역시 쟤랑 합동인 도형이라서 둘은 어떤 관계에 있다?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 예, 까지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한 10분 남짓 해서 7, 8, 9단원까지 우리가 그동안 한 2주 정도 배웠나요?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10분 정도 내로 좀 요약했거든요. 이게 돼줘야 여러분이 이제 그제서야 좀 아는구나 라는 거지. 이게 안 되고 내가 이게 썼을 때나 그제서야 맞아 그런 게 있었어. 맞다 이러면은 모르는 거랑 다름이 없다. 수업해봤자 나온데 떠드는 거고 목만 아프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은 뭐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도 있고 X축 대칭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에서 배웠던 이 기계적인 이 공식을 하나씩 증명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까지 했다고 치고요. 오늘은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탄젠트 x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탄젠트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뭐 하나의 원이 있다고 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경을 적당히 잡아요. 이렇게 그쵸? 이 동경이 원과 만나는 이 원을 편의상 반지름을 1로 봅시다. 반지름을 1로 보면 참 많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을 1로 보면요. 뭐 적당한 점 여기 잡혀 만약에 a, b라고 해볼게요. 이 각을 x라고 하고요. 그러면 탄젠트 x의 정의상 이게 뭡니까? a분의 b잖아요. 그쵸? 탄젠트의 정의가. 근데 a, b가 둘 다 소수점으로 나오죠? 이해가 돼요? 여기가 1이잖아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a가 뭐 0. 얼마, b도 0. 얼마 이게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0. 얼마보다 0. 얼마라는 값을 구하기는 귀찮단 말이죠. 나눗셈을 힘들게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탄젠트 같은 건 좀 특이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x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x는 1. 이 빨간색 직선이 x는 1인 건 이해 가죠?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과 동경이 만난 곳 좌표도 있을 거예요. 이 동경을 쭉 쫓아가다 보면요. x는 1과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고요. 여기 좌표를 편의상 1,c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해가죠? 네. x가 편 1이니까 여기 좌표를 1,c라고 할게요. 그럼 탄젠트 x라는 게 꼭 a분의 b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뭐 분의 5를 의미하기도 해? 이게 1분의 c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쵸? 어차피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비례식의 값이기 때문에, 그치? 네.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비례식 값이기 때문에 큰 직각삼각형을 옮겨도 밑변분의 높이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치? 1분의 c, 즉 뭐예요? c라 같거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탄젠트 x 값을. 그래서 탄젠트 x는 요 x는 1과 만나는 이 교점의 높이죠. 이쪽에. 이 길이가 어떻게 보면 c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높이만큼이 탄젠트 값이구나를 이용해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또 어떻게? 저 그래프에 부충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x축을 쟤랑 높이를 이렇게 맞춰요. 똑같이. y축 하나 적당히 하나 잡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한 각이야. 자, 이거 그림을 다시 그릴까요? 여기다? 앞에다 다시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뭘 그릴 거냐면 내가 이제 시계 그릴 거예요. 시계. 시계가 뭐야? 원을 몇 등분? 12등분 하겠다고 이렇게 30도씩 끊어가지고 이해 가죠? 네. 30도씩 끄는 거예요. 또 x는 1이라는 직선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x는 1이 이렇게 반지름 1짜리 원입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은 이 각이 몇 라디안이다? 이게 30도에 해당하는 거. 6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x 각도가 6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가면요. 탄젠트 값은 이 동경, 이 연장선이 이 빨간색 직선과 만나는 이 높이만큼, 그쵸?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 이 값이 될 거예요. 탄젠트 값이.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60도면요. 동경이 얘예요. 얘. 그쵸? 얘가 60도짜리죠? 라디안으로 보면은 이제 3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쵸? 이 동경을 쭉 이어 그리면요. 빨간색 직선과 이 높이에서 만나죠. 그쵸? 따라서 6분의 파이만큼 한 번 더 가면 6분의 파이만큼 한 번 더 간, 즉 60도짜리 3분의 파이짜리죠? 까지 가면요. 그때 탄젠트 값은 이만한 값을 가져요. 여기 점을 지키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맨 처음부터 할까요? 만약에 동경이 0라디안, 0도. 동경이 0라디안이라는 얘기는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빨간 직선과 만나는 곳이 여기잖아. 1,0자리. 따라서 탄젠트 값 역시 마찬가지 0이 나와요. 0라디안이면 0. 6분의 파이 30도만큼 돌아가면 높이는 이만큼. 6도만큼 돌아가면 높이는 이만큼.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높이가 쭉쭉쭉 더 커지는 거 느낌이 가죠. 그렇죠? 이게 더 뭐 70도, 80도 커지면은 x는 1과 만나는 곳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90도, 30도씩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도씩 커지고 있는 세 번째 값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빨리 발견되면요. 그때 동경은 얘가 됩니다. 얘. 이 동경은 이 빨간색 지선과 만나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얘각에서 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교점의 높이는 굉장히 높은 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90도가 돼버리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면은 탄젠트 값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계속 증가하겠지만요.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점근선입니다. 여러분이 점근선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어디서? 유리함수 수학하에서 뭘 다뤄봤어?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 할 때, 그치?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에요. k가 양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가지고 y축도 점근선, x축도 점근선을 배웠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어디에서? x 2분의 파이 자리에서, 얘가 x는 2분의 파이 90도 자리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탄젠트의 정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x 좌표분의 y표인데요. 이게 90도로 동경이 서버리면요 여기 좌표가 0,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0분의 1을 정의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탄젠트 90도는 얼마입니까? 0분의 1이요. 0은 분모의 값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90도 직전까지는 계속 증가할지 몰라도, 왜냐면 이 각이 커지면은 점점 더 이 교점이 높아질 테니까 증가할지 몰라도 실제 90도일 때는 교점이 안 생겨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에 점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점근선이 하나 나오게 돼요. 만약에 좀 더 넘어가서 만약에 뭐 이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도겠어요? 이게 120도? 여기 120도짜리죠. 그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직선이, 이 동경이 x는 1과 만난다 그랬어요. 그쵸? x는 1과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요? 이 반대쪽으로 그리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오해할 수 있어. 한 번 더 30도만큼 더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도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그래서 30도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 역시 다 라디안 단위였었는데 라디안 단위로 쓰면 안 됐지. 이 한 칸의 크기는 모두 다 몇 라디안? 이건 다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6분의 1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인 거죠. 그 다음 6분의 1은 4파이잖아. 그치? 6분의 4파이. 6분의 4파이는 3분의 2파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가. 이때는요, 이동경이 얘랑 만난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얘를 반대쪽으로 연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이해 가겠어요? 네. 그래서 얘랑 만나는 거. 이렇게 점을 찍혀요. 그 다음 6분의 5파이 자리 150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동경은 반대쪽으로 연장했을 때 얘랑 만나는 곳 여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좀 느낌이 오려고 했는데 이게 대칭돼서 높이가 똑같은 거 이해가요? 이 높이 두 개가 높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두 높이도 높이가 똑같고요. 이게 대칭이니까 위아래로 그래프가 대칭이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6분의 5파이 자리일 때는 여기만큼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6분의 6파이 파이 자리 180도 자리. 얘는 탄젠트랑 만나는 게 이 x1과 만나는 곳이 이쪽으로 본다면 0이잖아요. 똑같은 높이. 그치? 0이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6파이 파이점에서는요 다시 0 y의 좌표 다시 0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쪽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면은 이쪽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해가요? 자, 이 모양의 그래프를 연속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알겠지만 이 다음 값도 6분의 7파이죠.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는 동경이 얘인데요. 얘는 또 x가 만나는 곳이 반대쪽 얘로 봐야 될 거예요. 얘. 여기죠. 여기가 아까 똑같은 높이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다음부터는 아까 그랬던 그래프가 다시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해가요? 다시 이제 6분의 7파이 이쪽 동경으로 이게 뒤집어지면은 반대로 봤을 때는 얘랑 이제 동경이 같은 거라고 봐서 반직선, 이쪽 반직선, 이쪽 반직선. 그래서 이 높이가 다시 아까 나왔던 높이가 다시 반복이 돼요. 무슨 얘기야? 탄젠트 그래프는요 0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파이까지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 모양, 이 반복되는 모양이 나와서 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삼각함수랑은 좀 다르죠.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랑은 좀 달라요.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이지만 탄젠트의 주기는 그것의 절반인 파이밖에 안 돼요. 난리 났어요 지금. 나도 전화 오고 너도 전화 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뭐 이제 그걸 계속 그려본다면 이쪽 그래프도 똑같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이 빨간색 모양을 기억해도 좋고요. 빨간색 모양. 어떻게? 0부터 파이까지 가운데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모양이지. 증가하는 모양이야 둘 다. 이런 그래프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를 쭉 올라가는 그래프야.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탄젠트는 보통 이쪽을 많이 기억해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진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그래프도 최대한 간단하게 기억을 한다면은 어떻게 기억하자고? 이쪽 정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쪽 정근선은 플러스 2분의 파이. 둘의 길이는 파이만큼입니다. 파이 라디안만큼 길이고요. 요 사이를 어떻게 지나간다? 원점 대칭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요. 이게 탄젠트 그래프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눈금값 같은 거는 구체적인 눈금값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하나씩 배우긴 하겠지만 탄젠트에서는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요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뭐 한다?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해서 탄젠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했던 것까지 치면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는 다 배운 거예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여러분이 맨 처음 그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지수, 로그라는 걸 배우면서 그 배운 순서와 매우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뭐 배웠을까? 지수 로그에서 지수의 정의, 로그의 정의, 지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이라고 해서 뭐 각종 공식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 한참 익숙해졌을 때쯤부터 이제 뭐랍니까? 그래프를 그려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삼각함수도 아까 봤던 것처럼 맨 처음에 뭐 각도의 정의, 일반각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같은 걸 한참 배우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성질들, 뭐는 뭐분의 뭐야, 뭐의 제곱과 뭐의 제곱과 일이야 이런 거 배우고 나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계에 들어오죠. 그래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으로 응용 문제 낼 수도 있고 부등식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함수 자체만 갖고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사인에 x 빼기 파이 더하기 1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아니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배웠잖아. y는 사인 s 그래프를 배웠잖아. 아니 y는 사인 s 그래프를 배웠다면 이 그래프는 뭐에 불과해? x방향으로 파이만큼, y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이해가죠? 내가 얘기했어. 니들이 수학화에서
가장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을 이게 순 방향만 하는 게 아니라 역방향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은 y는 만약에 x제곱에 이차함수가 있어. 이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뭐니? 이렇게 했을 때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요구하는 건 정반대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주어진 함수를 보고 이거 어떻게 그리지? 라고 했을 때 아,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평이동하는 거지? 이 찾는 연습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쵸?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걸 보고서 아 이거 y는 sin x 그래프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y축 방향 1만큼 평이동한 거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내 말은. 그 연습이 일단 돼야 하는 게 기본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각 단원별로 최소한의 단원 연습을 했다면 이 단원에서 뭐 배우지? 어떤 공식이 있지? 했다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는 저게 메인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다 기억을 할 거란 얘기죠. 써주니까 그제서야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가 아니라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면은 거기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관련된 식을 배워. 점의 평행 이동, 점의 대칭 이동, 함수의 평행 이동, 함수의 대칭 이동을 배워. 그게 숙달됐으면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은 아까 했죠. sin x 그래프 디테일한 거 몰라도 좋아요 일단. 그쵸? sin x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기억나죠? 원점 출발 한 번의 파동입니다. 이해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필수야. 이거는 원래 이거 모르면 이게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거 모르면 이게 사람 새끼냐고 이게. 그렇잖아. 아니 9단원의 제목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면 최소한 이 셋은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은 모르겠지만 이 9단원에서 배울 내용의 20%밖에 안 되는 거 사실 이 내용은.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이 세 개의 그래프는요. 이 9단원 전체의 20%도 차지하지 않는 되게 하찮은 그래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3개 받아도 못 그리면은 뭐 9단원 어떻게 해요? 그 9단원 못하면 10단원도 못하고 11단원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그래? 이거 3개는 그냥 기본이라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사인 그래프는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얼마만큼만 그릴 줄 알면 된다고? 어디서 출발하니? 원점 출발이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데? 파동이라고 이렇게 해. 그치? 이해가지? 이게 물론 반복이야. 한 번만 딱 나오고 끝이 아니라 이거는 무한히 반복되는 일종의 주기함수. 무한 반복되는 좀 이따 주기함수 따로 얘기할게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느낌이 얼마나 그렇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까지 2파이. 이 절반은 파이. 꼭대기는 1이고 가장 낮은 곳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꼭대기는 이 딱 중간 지점. 여기 딱 중간 지점이다. 아 사인 그래프 이건 기억해야죠. 안 그래요? 코사인 그래프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한다? 이건 0,1에서 출발한다. 출발지가 달라 보다시피 이거 어떤 모양?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정상을 다시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파이. 그 절반값은 파이. 그 절반값과 그 절반값. 꼭대기는 얼마라고요? 플러스 1. 마지막은요? 마이너스 1. 이 모양은 마찬가지로 무한 반복되는 모양. 이해가죠? 탄젠트 아까 좀 전에 그랬거든요. 탄젠트는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점근선입니다.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원점에서 지나가는 대칭 모양인 이런 함수 끝. 이거예요. 얘는 참고로 얘는 눈금을 외울 건 없어요. 눈금은 이 점근선 눈금만 외우면 됩니다. 좌우 눈금, 높이 눈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눈금도 필요해요. 위 눈금, 아래 눈금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최소한 이거는 그래야죠. 이것도 못 그리면 뭐 나 어떻게 먹어? 이해가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원래 사인 그래프였어. 여기 얼마라고? 2파. 여기 얼마라고? 파이. 여기도 꼭대기 얼마라고? 1.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이게 무한 반복되는 이런 모양 나오는 게 바로 사인 그래프였다면 이걸 파이만큼 1만큼 평이동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원점이 어디로 가는 느낌이야? 파이 콤마 1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출발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인데 올라가도 꼭대기는 어디까지예요? 1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올라갔다면 얘는 아마 2까지 올라갈 거라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잘 보세요.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일 때마다 0, 0, 0 나오니까 파이 여기부터 시작한다면 파이 콤마 1에서 시작한다면 아마 2파이 콤마 1
3파이 콤마 1 이런 점을 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이해가요? 빨간색처럼 나와요. 이해가? 원점이 마치 파이 콤마 1이 되듯이. 그리고 이게 파이 가면은 다시 처음 높이랑 똑같네. 파이 가면은 처음 높이랑 똑같네. 파이 더 가면은 또 높이가 똑같네. 파이 더 가면은 여기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그리고 한 칸 올렸기 때문에 이걸 최고 높이는 2까지. 최저는 x축에 접합니다, 모양이. 자,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려주는 게 y는 sin x 빼기 파이 더하기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양심적인 그래프입니다. 왜요? 그래도 그래프가 딱 접했으니까요. 그럼 비양심적인 그래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수치로 이동하는 거. 만약에 뭐 3분의 2파이만큼 평이동한다. 무슨 말 이해가요? y는 사인의 뭐 x 빼기 3분의 2파 이러면은 이제 아주 골치 아파요. 이제 그래프 그릴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저거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려보면요 그리는 친구가 몇 명 없어요. 안 그려봤으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사인 그래프 역시 내가 거기서 야 오늘만 봐도 요 칠판만 봐도 벌써 어때? 사인 그래프 4번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나는 4번이나 그렸다고. 요거 설명하면서도. 근데 이걸 눈으로 보고 그냥 아 그런가 봐. 이해 봤어.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이제 그려볼래? 하면은요 완전 개판 나요. 완전 개판. 그러면은 뭐다? 안 배운 거랑 똑같은 거다. 안 배운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기 싫지.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 이 겨울방학이 우습게 보이지 않아야 될 텐데. 왜냐면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응? 정신없어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겨울방학이라서. 그치? 여름방학은 워낙 짧아가지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실력을 쌓거나 경험, 노력 이런 걸 다듬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겨울방학이. 근데 이 찬스에서 그냥 흐지부지 이래버리면은 좀 그러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너희가 학원을 안 다녀도 좋고 과외를 안 받아도 좋아. 하지만 중3 겨울방학만큼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때가 제일 중요한 기간이거든. 뭐 저 고등학교 때 저 혼자 스스로 해볼게요. 뭐 이런 데 많아요. 그런 데 많아요. 괜찮아요. 뭐 혼자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중3 겨울방학만큼은 제발 그 한 3개월만이라도 좀 선행학습이든 뭐든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중요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나는 참고로 내 얘기는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그쵸? 나는 참고로 중3 때 저기 엄마 친구들의 자녀들이 또 나랑 동갑이죠. 그렇게 엄마들이 친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보통 자녀들 동갑내기들 엄마들끼리 친구가 된단 말이죠. 보통 한 10명 정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10명 정도의 친구들 10명을 따로 모아서 학원에 가가지고 특수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딜을 했죠. 딜. 그 원장쌤하고 딜을 했어요. 이 10명만 가르치는 특수반 하나 만들어 달라. 다른 학생들 일단 여기 못 들어와요. 이 반에.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기 지역 사람 말고 서울 사람으로 데려달라. 원비는 우리가 2배로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왔어요. 서울에서 강사 와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반만 10명 되는 반만 그렇게 했어요. 돈도 돈인데 확실히 이제 뭔가 좀 그걸 좀 느끼는 거지. 이런 교육도 있구나 라는 느낌? 그러니까 좀 정신을 좀 가다듬는 느낌도 좀 드는 거고 확실히 뭔가 좀 뭐 되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뭔가 좀 자세를 고쳐잡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경험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좀 빡세게 해서 이거 배우는 거 아마 기억 안 날 거라고, 수학원.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정도만 기억해도 일단 성공하는 거고요. 각 단원별로 책 안 보고 이런 게 있어 저런 거 있어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기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기함수. 주기함수 교재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주기함수가 113페이지에 등장합니다. 주기함수 과학 물리 시간에 아까 했던 파형 같은 거 하면서도 해봤을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삼각함수 하면서도 많이 해봤을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주기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f의 x 플러스 t 값이 fx와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t 값이 있을 때 그 t의 최소값, t 최소값이라기보다는 이걸 만족하는 t 값 중에 최소의 양수값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t 값을 보통 이 함수의 주기라고 부르고요. 이런 모양을 주기함수로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야. 여기가 만약에 1, 2, 3, 4 뭐 이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높이는 다 똑같이 1이고요. 이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 함수를요. 요것도 하나 더 쓸게요. 요식도 괜찮고요. 반대로 요식도 괜찮습니다. 두 식 다 괜찮습니다. 플러스 t도 좋고 마이너스도 좋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까만색으로 그린 게 y는 fx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y는 fx 더하기 2를 그려볼래?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방향이동한다?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저 깜장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그대로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깜장색 그래프가 원점 지나던 건데 빨간색 그래프는 얘를 두 칸 움직여서 뭐 마이너스 콤마를 지나라든지, 그치? 까만색 그래프가 원래 1,1을 지나던 것을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켜 하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든지, 그치? 그래서 아마 이 깜장색 모양을 두 칸 왼쪽으로 옮기면은 깜장색 모양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깜장색 그래프를 그리나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나 둘은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만약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떨 것 같아? 얘는요, y는 x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려봐. 이거는 원래 깜장색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걸까? x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여도 두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 이해 갑니까? 네. 내가 파란색 그래프 일부러 지금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까만색 그래프를 두 칸 움직인 게 파란색 그래프인데 그건 역시 원래 그래프랑 일치함으로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깜장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랑 같아요 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건 뭘까요? 녹색 그래프 y는 fx 빼기 4 네 칸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차원 그래프랑 똑같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뭐도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fx 깜장색 그래프는 fx 빼기 4랑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안 설명할게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쓴다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으로 쭉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수는 얼마일까요? 몇 칸 움직인다고 보면은 그래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2칸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주기는 2야라고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거예요. 잘 봐. 이 식도 성립은 하죠. 네.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주기가 4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주기는 최소, 그러니까 맨 처음 반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걸 말하는 거지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뭔 이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이 식, 뭐 빨간 것도 좋고 파란 것도 좋아요. 두 개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빨간 것도 좋고 파란 것도 좋은데요.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수값 t, 이게 주기인 거지. 지금과 같이 fx랑 fx 빼기 4랑 같아요. 그럼 주기는 4인가요? 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fx는 주기가 t인 함수다. 이 말과 f의 x는 f의 x 플러스 t와 같다. 이 말에 조건, 필요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주기가 t인 함수면요 이게 성립을 해요. 네. 하지만 이 식이 성립한다고 주기가 t인 함수라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기가 2인 함수니까 두 칸 평행이동 시키면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든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든 두 칸 평행이동 시키면요 이 그래프는 겹쳐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2마다 반복되는 그래프라서. 그래서 주기가 2인 함수야 하면은 이 두 식이 성립을 해요. 반대로 이거 보세요. 이게 성립한다고 주기가 4인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야. 알겠어? 최초의 반복되는 구간을 찾고 싶어하는 게 주기라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fx 빼기 4가 fx랑 같아 나왔을 때 절대로 fx는 주기가 4인 그래프구나 이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대신에 얘는 가능해. fx는 x 좌표로 왔을 때 4마다 반복되는구나. 이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4칸 움직여서 원래대로 나왔으니까 4만큼 커지면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이 말은 맞지만 주기가 4란 뜻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주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야. 주기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반복된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그래프가 여기까지 얼마라고 그랬어? 아까 좀 전에 한 번 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파이예요. 그쵸? 근데 이 그래프가 똑같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네. 여기 이제 4파이고요. 여기 이제 3파이, 여기 뭐 파이 이런 식입니다. 이쪽 물론 이쪽 상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sin x인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파이만큼 평행시키는 게 이거 아니겠어? 네. 근데 4파이만큼 평행시키면 그래프가 어때요? 똑같죠? 이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예전에 했던 기계적인 방식 sin 마이너스 4파이 더하기 x랑 같은 거잖아. 준식이. 그치? 어떻게 같은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8번 플러스 x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쪽이 짝수고 짝수니까 sin 그대로 나와야 되고 x sin x 그대로고 얘각으로 취급하면은 두 바퀴 돌고 쫑 가는 거니까 이거 일사분면이네 해가지고 이게 그냥 sin x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sin x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sin x의 주기는 4파이인가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sin은 주기가 2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고 단순하게 sin은 주기가 4파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는 가능한 거지. 4파이만큼 가면 어쨌든 그래프는 똑같이 나와요.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주기가 4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조금 더 머리 돌려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t의 약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기라는 개념이. 이해가죠? 약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f의 x 더하기 6이 fx랑 같아요. 이게 주기가 6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6이 아니라 6의 약수들이에요. 주기가 사실은. 그게 6이 될 수도 있죠.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식이 성립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6만큼 가면 그래프는 어쨌든 반복돼. 이 뜻이라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내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의 한 50%는요 정석이 없습니다. 정석이 없어요. 수업하는 내용의 50% 정석이 없습니다. 정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정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정석을 믿지 마세요.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주기함수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 조심할 건 뭐라고?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저게 주기분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저만큼 반복은 돼 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이런 주기를 이용하는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저기 지수함수 연습 문제 중에 하나 있었어요. 기억 못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쵸?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y는 sin x 그래프의 특징.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니들 예를 들어서 니들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거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워요. 뭐 배우는지 알아요 혹시? 1번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2번 원점이 꼭지점이다. 3번 뭐 y축, 다른 말로는 x은형이죠. 대칭축이다. 4번 x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잖아 사실 이게. 그치? 그래프 그리면 금방 다 이해하는 것들이거든 다. 비슷해요 그것도. 내가 사인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적어줄 거예요. 나 사실 다 안 외워요. 이거 못들어 배워. 하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갈 거란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얘의 정의역. x의 범위죠. x는요, 실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을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각으로 표현한 것도, 다시 할게요. 만약에 사인 1460도가 나왔어. 아, 계산이 힘든데? 3610도가 나왔어. 이러면요, 360도 10바퀴 하고선 플러스 10도예요 이게. 그쵸?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3610도는 10바퀴 돌고 10도 자리인 거고 그냥 10도는 그냥 이만큼 자리예요. 둘은 동경이 같아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고요. 이 각에 동정을 그려서 동정이 만난 곳을 찾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3610도나 10도나 동령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인 10도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 각자리, 이거 내가 일부러 여러분 이야기 좋게 지금 60분 쓰고 있는데 이 각자리에는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들 삼각비 배울 때는 정의역이 어땠어? 삼각비의 정의역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 0라디안 이상 2분의 파이 라디안 이하만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삼각비, 그러니까 중3용은 조기에서만 배워요. 그래서 문제가 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사인 뭐 a 더하기 15도가 2분의 1일 때 a는 몇 도인가요? 이런 문제가 다 나는 거야. 왜? 이거 만족하는 값은 무조건 얘가 될 테니까. 이거 30도겠지. 이거 a는 15도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각이 이걸 만족하는 값이 여러 개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정의형 실수 전체 이해 가죠? 두 번째 치역은요. 치역 되게 중요하죠. 치역의 범위는 뭐예요? 다 써. 풀로 써줄게. 풀로. 보통 치역하면 이제 y바 조건주시법이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입니다.
기억나요? 사인 그래프는 1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인의 범위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네. 자, 내가 지금 하는 거 어때요? 지금 되게 느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 느릿느릿? 그렇지 않아. 솔직히 1시간 동안 내내 떠도 2장밖에 안 나왔는데. 부정이 뭐야? 어쨌든 한 장밖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 1시간 내내 떠들어도. 되게 조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죠? 네. 세 번째는요. 이 그래프는 주기함수예요. 주기가 얼마짜리? 2파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모든 삼각함수 주기가 2파이가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벌써 사인의 주기는 2파이지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거든요. 주기를 이제 바꿔치기 할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주기가 2파인데요. 주기는 나중에 뭘로 결정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다시. 그 다음에 이게 코사인 그래프랑 사실 평행이동 관계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알면 참 좋지. 원래는. 근데 일단은 이만큼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좀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점 대칭이다라든지. 사실 원점에서만 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다시피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0,0에서 대칭이라면 자연스럽게 2파이,0에서도 대칭이 돼. 또 4파이,0에서도 대칭이 되고 당연히. 이해가? 대칭되는 곳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참고로. 그냥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기본으로 나온 거였으니까 그 정도. 이해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5번, 6번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코사인과 비교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했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요. 포인트가 뭐였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거 설명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사실 이것도 엄밀히 하면요 2분의 파이 1 요 구간은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요 위로 볼록인데 감소 함수. 근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요 아래 볼록이면서 감소 함수.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는요 아래 볼록이면서 증가 함수. 이게 볼록의 방향도 바뀌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에다가 그 다음부터 아래 볼록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가서는. 왜냐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것도 관계가 있거든 나중에. 이런 식이지. 예를 들어서 니들 지금 몰라도 돼.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요 위에 한 점 A와 한 점 B를 다한 것까지 잡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가? 사인 그래프 위에 0부터 파이 사이에 다시 할게요. 사인 그래프 위에 y는 사인 그래프 위에 x 범위 0부터 파이 사이에서 a점, b점 두 개 잡았어요. 보다시피 이게 가죠. 그럼 a, b를 연결한 요 선분의 기울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을 거고요. b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셋의 대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소 비교. A점 접선의 기울기, B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A,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런 기울기 비교도 나중에 해야 한단 말이야. 그때는 저게 위로 볼록이고 아래 볼록이고가 사실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프상에서. 그런 성질도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프만이라도 제발 그려봐라. 최소한 여러분이 처음 만드는 생소한 게 등장해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는 거 출문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말고도 이제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얘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코사인 그래프가 비슷한 건 이해 가요? 네. 다 똑같은데 4번만 뭐예요? y축 대칭이에요. 이게 우함수라서. 탄젠트 그래프는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떨까요? 이거는 얘는요 대입 못하는 값이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는요 이거하고 쉬었다 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대입이 안 돼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는 대입이 안 돼서 그래프가 이만큼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치? 정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요. 요 똑같은 현상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네. 여기서 파이만큼 더 전진한 이 문구이 2분의 3파이인 거 이해 가나요? 네. 2분의 3파이까지도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2분의 5파이까지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다른 값은 다 대입해도 좋지만 어떤 값은 대입 못해요. 보다시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값들은 대입 못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마치 2분의 홀수 파이들은 대입 못해요. 이런 값은 정의되지 않는다고. 그치? 이해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파이들은 정의가 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없어 보이지?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쓸 거예요. x는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값은 아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홀수라는 의미 뭐예요? 2n 더하기 1군 아닌가요? 홀수라는 의미? 그렇죠? 그걸 나누기 2한 거라고요. 그럼 뭐겠어 이게? 이게 n 더하기 2분의 1 아니겠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파이가 이거 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양수 무수 다 상관없어요.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쪽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분의 홀수 파이들은 다 정의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이거를 이쁘게 쓸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보통. 정의를 좀 특이하죠? 두 번째 치역은요. 이 그래프는요. 위로 아래로 무한히 뻗어가는 그래프 모양이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얘도 특징이죠? 주기가 얼마입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지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밖에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원점 대칭이 돼요.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 좋다고요. 나도 참고로 기억 안 해요. 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다 설명 가능한 것들이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최소한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알겠죠? 내가 아까 그렸던 모양 그대로 0부터 2파이까지 동안 한 번 나오는데 최고 높이는 얼마일 때 얼마, 얼마일 때 얼마, 최저 높이는 얼마일 때 얼마 이 모양이 반복되는 모양이야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일단은 지금 내가 여기 써뒀던 각종 특징들, 성질 이런 거 안 외워도 되는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심? 네. 이렇게까지 한 게 내가 저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게 이 정석책으로 꼴랑 2장 반이에요. 나 3시간 가깝게 2시간 넘게 떠들고 있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이 정석으로 2장 반밖에 안 한 거야 지금. 얼마나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끔 그런다니까 애들이.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고 일단.